여러 가지 수능들을 합성할 때 그 합성 방식에 따라서 다른 청감으로 들리는 것을 이 음색의 특성이라 보시면 되고, 스펙트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주파수나 파형에도 의존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심리적 음향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현상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여기에 골랐고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2만에서 2만 헤르츠가 이 가청 주파수 범위라고 하는데, 이것의 수능을 모두 동일한 음악 레벨의 크기로 들려줬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청각관에서 모두 같은 크기로 지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수능이 주는 청지각적 특성은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이 그림은 등음량 곡선이라는 건데 이 1000Hz에 해당하는 수능을 0폰에서 120폰까지 20폰의 간격으로 조사하는 곡선이고, 주파수 대역별로 똑같이 100톤으로 이제 제시를 하더라도 어느 주파수는 다른 주파수보다 음량이 크게 데시벨의 정도가 이제 커야지 똑같은 정도의 크기로 들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청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만 헤르츠를 이제 지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꼭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23,000에서 25,000 정도까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노인의 경우는 갈수록 이 청각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일어나고요. 또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청각 손실 정도를 비교한 자료도 있는데, 2000Hz 이후부터는 남성이 청력 감도의 손실이 더 심하다는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협파음과 불협파음도 심리 음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협파음은 복합음에서 저 각각의 성분들이 배음의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협파음과 불협파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반대로 배음 구조가 아니면 복잡한 이 정수배로 이루어진 소리를 불협파음이라고 하고, 이것은 주파수가 유사한 성분들이 맥노리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해서 음질이 저하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항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재즈나 대중음악에서도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적절히 혼합됨으로써 긴장과 역동감을 높일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이 협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율 조식은 저희가 아는 노래 한두 소절만 들어도 이것이 어떤 곡의 멜로디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것이 선율 조식이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친숙한 선율 듯한 그런 특성 때문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아는 그 두 가지 곡의 멜로디를 섞어놨을 때 이 선율 조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리해서 지각 가능한 것이 이것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심리 음향의 거의 대표 현상이 마스크 현상인데요. 이 마스크 현상을 기반으로 여러 심리 음향 모델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이 마스크 현상은 자폐 현상이라고도 하고, 소리의 물리적인 큰 소리, 즉 방해음 때문에 저희가 듣고자 하는 목적은 작은 소리의 최저 가청 한계가 상승해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원래는 사진의 점선대로 이제 최소 가청 한계선이 설정이 되어야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빨간색의 형태처럼 이 최저 가청 한계선이 올라가고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순간 음을 지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마스크 현상입니다. 이 마스킹 현상은 에너지 마스킹과 정보 마스킹으로 또 이제 나뉘는데, 에너지 마스킹은 청각기관의 달팽이 전에 있는 기점막에서 방해음과 목적음에 의해 발생한 흥분 패턴들이 중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이고, 이것은 또 다시 동시 마스킹과 시간 마스킹으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그 목적과 방해음이 동시에 제시되었냐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제시되었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고, 이 밖에 정보 마스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기에 따른 마스킹이 아니라 유사성과 불확실성, 소리의 그런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마스킹 현상이고, 전체 차폐량은 에너지 차폐량 더하기 정보 차폐량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귀에서 잘 지각이 되지 않은 오디오 신호를 삭제해서 디지털 방식에 따른 데이터 양 감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 잔향을 통해서 서투른 노래 솜씨를 감출 수 있고, 이 BGM을 방해음으로 사용해 주변 소음을 잘 들리지 않게 설정하는 것도 이 마스킹 형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심리음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것의 음영 분야는 주로 오디오 압축, 오디오 시스템, 렌더링, 음향기기 및 환경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오디오 처리를 진행해볼 수 있는 패키지들도 있습니다. 라이브러서라고 대표적인 오디오 처리 라이브러리고, 이것은 음악과 오디오 그냥 분석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젠타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그 음향학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오디오 음악 예술을 만들기에 유용한 패키지로 쓰입니다. 이 밖에도 파이썬이나 여러 다른 언어들의 오디오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패키지가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음악 심리학의 또 다른 분야가 이 음악의 신경과학인데, 이 음악 신경과학은 음악의 기초가 되는 인지 과정과 관련된 뇌 기반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연구입니다. 이 역시 많은 학제 간의 분야이고, 신경과학, 신경학, 신경해부학, 심리학, 음악이론, 컴퓨터 과학 등의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박문호의 그 내과 공부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청각의 주파수의 지도를 다룬 부분을 참고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 또 이 음악과를 과학 그리고 의과학을 해외에서 연구하는 유튜버인 이 음악가를 위한 음악 신경과학 강의 콘텐츠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청각이 그 회로인데요. 이것을 그림을 쪼개서 저희가 박문호의 그 내과 공부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 이게 다 연결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공기 중에 발생한 소리가 공기 전도 방식에 의해서 고막에서 퇴뇌까지 전달되는 그런 경로인데요. 공기 중의 소리가 그 귓바퀴에 의해서 웨이도 안으로 들어가면 공명이 일어나 특정 주파수에 대한 증폭이 일어나고, 또 이 웨이도를 통해 들어온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의 진동은 이 중이 안에 있는 이소골의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됩니다. 또 이소골을 구성하는 그 세 가지 뼈가 있죠. 그 망치뼈, 오른뼈, 그리고 등자뼈의 순서대로 이 진동이 전달되고, 또 중이 공명이라는 것들이 발생해서 소리의 증폭이 일어납니다. 이 등자뼈에 있는 조파는 또 뇌의 관문인 나노창을 진동시키고, 이것이 이제 액체 진동으로 변하고, 또 이 두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와우관의 그 뇌림프액 그리고 실계의 외림프액으로 차례로 전달됩니다. 기점막의 위에 유모세포들은 부동 성모들이 진동하고, 그로 인한 활동 전이가 유모세포 하단에서 신경 전달물질을 배출하면서 이 유모세포의 청각신경 점막에서 나오는 신호가 2차 청각기질인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궁상선이라는 것을 통해 브로카 영역에 전달돼 이제 최종적으로 청각적인 신호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도 되게 이 청각 회복만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하는 지식이 많지만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경우와 다르게 저희가 공기 전도 방식 말고도 소리를 지각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귀를 막고 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타인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은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두개골을 통해서 뇌로 곧바로 소리가 전달되어서 듣게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말하는 목소리는 타인이 듣는 그런 목소리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러한 현상에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또 관문어의 과학 공부를 하면서 브로드만 부서하고 캐리클라스 지도에 대해서 그려보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음악적 특징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그 음악적 특징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도 역시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음향 기능과 고차원적 음향 기능, 운동 기능, 집중 작업 기능, 인식, 일화 기억, 감정 케어 이런 특징들을 이제 담당하는 부위가 다 다른데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음향 기능은 이 브로드만 그 가운데 쪽에 위치한 그 41, 42에 해당하는 청각 폐질 그리고 중뇌하고 시장이 담당을 하고 고차원 음향 기능은 상축들이랑 그리고 평면축들과 하두정력, 브로드만의 6번 전운동 폐질, 하전등이랑이 담당합니다. 사실 이런 구조가 다 브로드만 지도에 나타나 있지는 않고 직접 찾아가면서 보아야 되는 건 있지만 이 지도를 참고하면 어느 곳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서 사진을 함께 넣어봤고요. 그리고 운동 기능은 아까 말씀 그 1, 2년만에 이 체감각 폐질하고 브로드만 사육의 운동 폐질 그리고 시선과 손해가 담당하고 집중 및 작업 기억은 대상의 배외측 전두 폐질은 또 브로드만의 46번이 있고 이 밖에도 하두정맥, 하전두이랑 등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 신경과학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청자의 입장에서는 그 좋은 감정을 유발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나타나는 그 뇌의 현상이 있을 건데 그것이랑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좋은 곡을 쓸 때 나타나는 뇌 현상을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음악 신경과학에 해당하는 뇌과학의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함을 조금 느꼈고요. 음악적 요소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자면 사실 이런 음악의 어떤 좀 대규모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이루는 작은 음높이, 음량, 리듬, 음색에 대한 요소의 처리 방식에도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심리 음향학이 그 음악 요소를 지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우선 조금 더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 요소를 다루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음악 심리학의 분야에는 인지음악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음악과 인지 모두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음악적 지식을 계산적으로 모델링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저는 이 분야가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탓에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는 그 감정 중재를 위한 패스루트 음악 기반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것이고 이거는 그 음악 생성 시스템이랑 뇌 활동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서 매핑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 정신 건강과 웰빙 그런 것을 목표로 이 연구가 집중되었다 하고 사실은 음악을 위해서 진행한 연구는 아니고 감정 제어를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이고 EEG라는 것을 통해서 청취자의 감정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음향화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에 관심이 가지게 된 이유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기반한 음악 추천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는 여러 가지 음악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별로 구축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원을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입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곡 자체 그 특징을 활용한 추천이고 아까 말씀드린 곡의 피처 같은 것을 통해 딥러닝을 통해 추출을 합니다.
이때 오디오 데이터는 풀리의 변환을 거쳐서 2D 데이터가 되고 또 이제 인접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부분을 인간이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호는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잘 필요한 주파수만 이제 보존해 뇌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사진에 보이는 그런 것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을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할 만한 음악을 추천하는 방식이 콘텐츠 기반의 필터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인 협업 필터링은 이것을 좋아했던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라는 물음을 기반으로 한 추천 방식인데 주로 이 행렬 분할 모델과 오토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스포티파이가 추천 알고리즘이 이 협업 필터링을 주도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두 가지 필터링 방식 외에도 사용자의 내 상태와 감정의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연구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음악 BCI의 개념도인데 사실 저는 이 연구를 위한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그림은 해당 연구의 개념도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우선 BCI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BCI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제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뇌와 컴퓨터 그 양방향의 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라고 해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A 과정, B 과정을 이제 나누어 볼 텐데요. B 과정이 이제 감정 중재를 위한 페셀루프 음악 기반의 BCI 환경 설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림의 A 과정은 B 과정에 쓰인 이 감정 모델을 구축하는 특정 환경입니다. 우선 그 A 과정에서는 사용자에게 자동 음악 생성 시스템으로 구축된 음악으로 뇌를 자극하는데요. 이때 사용자에게는 감정이 유도가 됩니다. 이 유도된 감정에 해당하는 EEG 신호가 측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사용자에게 들려준 음악의 피처들과 EEG를 매핑을 시켜서 그 감정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B 과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의의 음악을 들려주고 그것이 뇌를 자극해서 감정이 또 유도가 되고 이 감정 상태를 제어할 다른 감정을 사용자가 이제 전달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용자가 그 전달받은 대로 이제 감정을 유도를 시키면 그 감정 상태를 또 이제 EEG 신호를 통해 모달에 전달이 되고 이 A 과정에서 만든 감정 모델에 해당하는 그 감정적 지표, 음악적 파라미터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기반한 음악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이 형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림 두 번째는 자동 음악 생성 시스템의 계략도인데요. 이 그림은 이 자동 음악 생성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설명하고 있고 우선 감정 모델은 그 EEG 신호로 바로 이 음악적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랑 아로저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밸런스는 감정가라는 의미이고 수치화해서 사용이 될 수 있고 이 실험에서는 그 퍼스 해가지고 긍정 부정의 단계를 이제 밸런스를 사용했고 어려워서는 각성표인데 연구에서는 이것을 각각 발과 아이로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연구는 템포랑 리듬 그리고 모드 그리고 음량, 높이 같은 음악적 파라미터와 에로 발과 같은 이제 감정 모델의 지표 사이에 관계성을 연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수식화해서 발과 아로를 통해서 음악적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음악적 파라미터가 얻어지면 규칙 제어 알고리즘에 이것을 인풋 데이터로 넣어서 미디 신호를 얻고 이것을 가상악기에 맞는 음악적 신호로 총합성해서 음악을 생성을 했고 B 사진은 이제 X축을 절 그리고 Y축을 L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감정과는 긍정, 부정의 단계로 수치가 되고 각성도는 고, 저로 이렇게 수치가 되는데 높고 긍정적 감정 상태를 가진 해피에서부터 낮은 각성과 그 낮은 부정적 감정과를 가진 새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감정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상은 그 BCI 구조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BCI의 작동 원리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단 부분이 보정 단계이고 보정과 모델링 단계이고 그 하단 부분이 폐쇄 기반의 피드백 과정인데요. 상단에서는 그 해피와 셀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의 데이터만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자극을 주면 이것이 EEG 데이터로 변환이 되고 그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이제 4초 단위와 87.5%의 중복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할을 하고 그 분할된 데이터의 피처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5개의 주파수 영역으로 그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그 세타, 알파, 낮은 베타, 높은 베타, 감마 이렇게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분리된 그 스펙트럼 대역별 데이터에 분산의 우블리 취한 방식으로 데이터 셋의 크기를 이제 줄이는 피처 익스트랙션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어지는 기준선에 따른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특징 벡터라는 F를 이제 생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DA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서 가중치와 편향을 생성하는데 이 LDA 모델은 선형 판별 분석 모델로 주로 BCI를 할 때 빅먼이 쓰는 모델이고 보통 모델을 사용한 결과가 이제 편향과 그 가중치인데 이것을 이제 LDA 폐쇄 기반 루프에서 사용할 LDA 모델인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형태에서 이제 수치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구축이 되면 하단에 이제 폐쇄 루프는 계속 3분 동안 이제 반복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참가자의 그 모델을 활용한 감정 제어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이 연구는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우선은 그 생성된 음악 패턴이 참가자의 그 정서 반응이 그 음악 생성 시스템에 해당 감정과 및 각성 설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자동 음악 생성 시스템이 유도한 방향대로 참가자의 감정이 유도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왼쪽 편은 사실 11명의 참가자에게 총 13개의 균일하게 분산된 자극을 제시했는데 왼쪽의 표가 그 13개의 자극을 이제 나타낸 것이고 이 자극에 대한 공간적 좌표와 참가자가 느낀 정서적 반응을 감정도와 감각도, 각성도의 지각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의 색깔 그림은 그 왼쪽의 표를 이제 시각화한 자료인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감정도는 각성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각성도는 감정도와 무관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오른쪽의 그림은 이 연구가 하고자 했던 감정이 올바르게 유도되냐 알아보고자 했던 것인데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고 어로설의 경우 참가자의 감정 반응이 0.73 정도에 해당하는 그 상관계수로 영향을 끼쳤고 그 감정과의 밸런스 역시 0.53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내며 시험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두 번째는 이제 BCI의 실험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본 것인데 폐쇄루프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즉 사용자가 피드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한 실험이고 A 단계의 그림을 보시면 3분 정도의 사용자가 이제 그 설문지를 작성하고 또 3분은 그 모델을 구축하는 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있고 30초 동안의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각각 20분, 45분 해서 이 폐쇄적 상호작용 효과가 두 차례 일어나고
끝으로 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 B 그림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절차를 펼쳐놓은 건데, 우선은 15초 동안 사용자가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을 받고, 그 이후로 음악이 제공이 되면 만약에 사용자가 새드의 감정을 느꼈다면 해피로 유도되게끔, 해피를 느꼈다면 새드로 유도되게끔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시 휴식기를 가지고 해피에서 새드로 이렇게 피드백이 제어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실험은 감정 피드백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거는 또 다른 실험은 아니고 어떤 신경 변조가 음악 피드백의 변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주파수별로 전력량의 변화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이 상단 그림은 행복에 가까워질수록 이 베타 영역의 전력은 감소하고, 그리고 반대로 감마 영역의 전력은 빨간색으로 증가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럼 하단의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의 상단 부분은 자극을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도한 거고, 이 파란색의 하단 부분은 그 의도된 그 자극이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또 감정을 유발했느냐, 그것을 각각 나타낸 것인데,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세타와 그 감마 부분의 뇌 활성 상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음악 심리학에 대해서